자, 맥스 기초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맥스 차이고, 왼쪽에는 이제 오늘 그 배울 내용들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D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이게 꺼낼 수 있거든요. 자, 박스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밑에 드래그하고, 띄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요.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잘 안되죠. 그죠? 만들어지기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박스 만들기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선택하고 지우려고 하면은 상단에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얘를 선택할 수 있고,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뭐라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물체. 3D로 이루어진 데이터 값.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고 일단은 맥스 창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요 설명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이전에는 이 설명을 따로 안 해가지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잘 보이도록 이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있거든요. 요거 얘네가 뭐냐면, 얘 선택, 이 이동, 이 회전, 이거 뭐겠어요? 크기. 이게 W, 실수, Q, W, E, R. 이거 뭐죠?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 궁극기. 그죠? 이렇게. Q, W, E, R. 뭔 얘기인지 농담을 못 알아들었다면 좀 그렇고. 자, 그리고 요거는, 키보드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얘는 켜져 있는 게 좋아요. 켜놓기. 네, 너무 기니까 ON이라고 해둡시다. 기본이 ON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4개가 있는데 얘네는 다 뭐가 달려 있어요? 아이콘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자석. 그죠? 자석 달려 있는데, 자석이 하는 게 요거 뭐냐면 스냅이라고 합니다. 스냅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딱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3은 뭐 하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이 그 좌표에 딱딱 맞아 들어가게. 좌표 이동할 때 이동 때 스냅. 두 번째는 각도기 표시 있잖아요. 이건 뭐였어요? 앵글 스냅. 세 번째는 퍼센트 돼 있죠? 퍼센트 스냅. 네 번째는 위아래 있죠? 이거는 크기 스냅. 얘는 설명 넘어갈게요. 이거 뭐 이름 그 뭐지? 오브젝트를 클래스화 시켜서 클래스 배당해 주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갑니다. 코딩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미러라는 게 있는데, 미러. 이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콘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이렇게 대칭으로 돼가지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 얘 사용 안 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얘는 그 얼라인이라고 해서 정렬 기능이에요. 정렬 기능이고, Alt A 눌러서 사용하는 건데, 오늘은 딱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예요. 오늘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얘가 뭐냐면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씬 익스플로러라고 하는데, 이 씬 익스플로러는 뭐 하는 거냐면은 현재 화면상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들을 목차화 시켜서 보여줘요. 어디에? 왼쪽에. 목차. 그래가지고 쭉 1번 오브젝트, 2번 오브젝트, 3번 오브젝트 이래가지고 쭉 나오고, 여기 눈 있거든요. 눈 찍으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얘가 리본 툴이에요. 리본 툴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칸에 그
뭐가 막 나오거든요, 아이콘으로. 그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를 눌렀는데 안 떠. 그러면은 선생님 왜 안 떠요? 그러면 요 버튼 있죠. 이 버튼이 리본 툴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클릭하면 얘가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쫙 열리면서 여기 아이콘이 뜹니다. 선생님 아이콘이 왜 안 떠 있습니까? 이러면은 리본 툴은 오브젝트를 그냥 드래그해도 안 나와요. 우클릭해서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해줘야 나와요. 희한하죠? 모델링으로 갑니다. 선택이 안 돼요. 왜 선택이 안 됩니까? 여기에서 버텍스를 눌러야 선택이 됩니다. 엣지를 눌러야 선택이 됩니다. 폴리를 눌러야 선택이 됩니다. 메뉴가 각각 어떤 걸 선택했는지에 따라 이쪽에 나오는 하위 메뉴가 바뀌어요. 알겠죠? 그럼 지금 배우나요? 아니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두 개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창인데, 이거는 커브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창이고, 이거는 스키마틱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그 상속 관계 나타내 주는 거,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자, 이거는 메테리얼이라는 거예요. 메테리얼이 뭐 하는 거냐면은, 간단하게 메테리얼 설명을 잠깐 그냥 넘어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테리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머리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네 개는 뭐냐? 얘네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뷰포트라고 부릅니다. 뷰포트. 영어로는 뷰, 이건 W잖아. 뷰 포트라고 불러요. 왜 뷰포트입니까? 몰라요. 얘네가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얘네를 뭐라 그러냐면 커맨드 패널이라고 그래요. 명령 패널. 네, 커맨드 패널은 커맨드 패널.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뷰 큐브라고 부릅니다. 이거 근데 지금 설명을 화면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용어는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마 묻고 답하고를 자주 하겠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게 머리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화면 설명은 끝났고 맥스로 넘어가서 하나씩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카메라를 우리가 조작해야 돼요. 3D 게임 할 때 어때요? 주변 둘러보려면 뭐 마우스로 이렇게 좌우 상하로 드래그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튜토리얼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튜토리얼 해야 됩니다. 자, 화면 이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우스 중앙 드래그 해볼까요?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동이 되죠? 예. 뭐라고 되어 있죠? 화면이 이동한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카메라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 거예요. 그죠? 카메라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다. 마우스 중앙 드래그. 자, Alt를 누르고 마우스 중앙 드래그. 회전한다. 오브젝트를 옆에서 보니까 사실 이 오브젝트는 옆에서 보니까 앞뒤로 길었다. 그죠? 그리고 주민 줌아웃. 컨트롤 Alt 누르고 마우스 중앙. 되죠?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근데 세 군데서는 전혀 뭘 안 하잖아요. 그럼 세 군데를 이렇게 항상 띄워놓고 보고 있어야 되나? 이 옆에 뭐라고 돼 있죠? 크게 보기. 자, 크게 보기 이거는 뭐로 돼 있는 거냐면 토글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Alt W를 눌러볼게요. 그때 어떻게 되죠? 커졌죠? 그죠?
Alt W를 다시 눌러볼게요. 작아졌죠.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토글이 되는 겁니다. Alt Q는 여러가지 오브젝트가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저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막 만들어서 주변에 막 신나게 배치를 한 다음에 Q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Alt Q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제 나왔으면 이제 이거를 자 Alt Q를 다시 눌러서 빼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전체 오브젝트 보기가 안 되는 걸 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맥스가 전체 오브젝트 보기 단축키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 모르겠어요. 그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얘네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단축키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축키를 바꾸러 가야 됩니다. 이거는 단축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isolate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을 때 IS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solation select가 Alt Q고 isolation toggle이 있어요. 이렇게 isolation toggle로 Alt Q를 바꿔줍니다. Alt Q를 등록할 때는 Alt Q를 동시에 누르는 것이 아니라 Alt를 한 번 누르고 Q를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assign이라고 등록을 한 다음에 끄면은 이제 토글 키로 요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편하겠죠. 자, 반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I를 누르면 반전 선택입니다. 전체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고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추가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면 추가 선택, Alt 누르면서 선택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F2번 이거는 에디터블 폴릴 때만 적용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F3번이라고 해서 와이어만 보기 있거든요. 와이어만 보기로 했는데도 뒷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와이어만 보기는 도대체 왜 하냐면은 뒤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요. 뒤에가 안 보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F2번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붉은색 와이어로 바뀌도록 해주는 명령입니다. F2. 이거 왠지 처음에 설명하니까 되게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럼 도대체 설명을 왜 하냐? 이거랑 뭔가 선택할 때, 박스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네모를 선택할 때 옛날엔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되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되게 도대체 그걸 왜 물어보지?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누구나 굉장히 당황한다. 원래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말 안 해줬던 것도 있는데 주민 줌아웃은 간단하게 휠로 땡기고 휠로 멀리 해도 주민 줌아웃이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F4번이 있는데 이거 띄고 F4번은 뭐 하는 것이냐? F4번은 와이어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근데 지금 와이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면은 이게 F4번을 누르면 외곽선이, 자, F4번을 누르니까 보이죠? 그죠? 외곽선을 임의로 막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외곽선이 보이죠?
근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희색으로 해놓으면 보이죠? 잘 보이죠? F4번을 누르면 안 보이죠? F4번 누르면 보이죠? 이거는 왜 있는 거냐? 이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뭐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 근데 이 오브젝트에 와이어를 보고 싶다고 할 때는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F4번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가 빠지고 이 형태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그냥 외형으로만 실루엣으로 쉐이딩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F4번을 눌렀다 뺐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화면 초기화가 필요하잖아요. 현재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화면 중앙에 옮겨줍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Z를 눌렀다면 전체를 선택하고 Z로 맞춰주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Z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QWER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빠르게 설명을, 여기가 Q 선택, 그리고 W 누르면 이동, 파란색 누르고 이동하면 파란색으로, 빨간색 누르고 이동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Y 녹색을 누르고 하면 녹색으로, 중간에 이 네모가 있는데 네모를 선택하면 이 그 YZ 사이로만 움직이고, 자 여기 상에서만 움직이고, 여기 상에서만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조그만하게 네모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화면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건데 이렇게 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보면 노란색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레프트에서 보면 어때요? 레프트에서 보면 위아래로는 움직여도 내가 이거를 좌우로는 못 움직이죠. 근데 이 네모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세 군데 다 움직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네모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 오브젝트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거고, 얘는 X, Z 좌표로만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각각의 어디를 선택하고 움직이냐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회전이 있는데 회전은 이렇게 회전해서 회전한 채로 놔둡니다. 그러면 밑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30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치고 엔터 치면 30도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쓸 때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값을 입력해가지고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럴 때 근데 일일이 정확한 값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때는 여기 스냅 앵글을 써서 A를 누르면 스냅 앵글이 걸리고 이렇게 돌려서 30도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뭐 90도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끝났고 크기 변화. 크기 변화는 R을 눌러주면 이렇게 크기 변화가 되는데, R을 내가 계속 눌러볼게요. 이렇게. 근데 위에 보니까 이거 뭐야? R이 하나가 아닙니다. 3개나 있어요, 무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유니폼 스케일과 이게 뭐지? 넌 유니폼 스케일이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개가 작동하는 건 비슷합니다. 작동 원리가. 근데 세 번째 거 스쿼시라는 게 있는데, 스쿼시는 작동 원리 자체가 아예 달라요. 스쿼시는 전체 선택이 안 돼요. 일단 왜냐면 얘는 요렇게 찝어서 올리거나 이렇게 넓게 퍼뜨리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얘는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부피 값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찌부러뜨리려고 해도 찌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얘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 부피가 유지되니까.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됐죠? 얘는 그래가지고 마치 실제 존재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탱탱볼? 뭐 이런 것처럼 누르면 그냥 얘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늘어납니다. 고음처럼. 그럼 이거를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씁니다. 저거는 보통 과장된 애니메이션 할 때 저런 거를 쓰는 거예요. 과장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밑에 값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값을 바꾸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F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외부 창이에요. 이거 얘를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냥 단순하죠. 별거 없어요. 이동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좌표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0을 넣고 엔터, 0 넣고 엔터, 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선택까지 했고 여기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오늘 일단 요거 간단한 모델링 다루는 거에 대한 설명은 끝난 거거든요. 이게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소화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바로 이어가지고, 자,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선택하고 다 지워주고, 자, 이게 이 중에 실린더라는 걸 써서 할 거예요. 실린더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는 다음에 위로 쭉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이동키를 누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리고 옵션을 물어보는데 카피를 해주세요. 자, 카피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탭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원래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여기 두께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크기나 뭐 길이나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 놓은 다음에 선택을 해제했다 다시 누르면 이게 없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 갔지? 그러면은 이게 수정 탭입니다. 수정 탭을 눌러서 모디파이어죠. 여기에서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적당히 조금 줄인 다음에 높이를 한 이쯤에다 맞추고 각도를 바꾸고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이게 바꿔서 180도 이렇게 두 개 해주고, 얘랑 얘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크기를 이쪽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여기 붙었죠? 자,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동시에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또 물어보겠죠? 카피. 그 다음에 이제 두께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두께. 그 다음에 길이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아, 이게 너무 이게 두껍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그 다음에 크기 바꾸기 한 다음에 크기 바꾸기에서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한 다음에 회전할 때 Shift 누르면서 회전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얘네 중심, 이 중심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을 중심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됐죠? 네, 요게 그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중심을 바꿀 때. 오브젝트의 중심이냐, 축 중심이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얘가 둘레가 몇이었냐? 16. 정확하게 해두죠. 16.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피어 하나 꺼내서, 스피어는 1입니다. 스피어 하나 꺼내고,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맞춰줄 건데, 16으로 합시다. 둘레.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씁시다. 얼라인을 찍고 얘를 찍어주세요. 그럼 막 뭐라고 뜨거든요. 이 중에 센터에 X, Z 이렇게 해주세요. 자, 오케이 해주시면은 실린더의 중앙으로 원이 이동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올려줍시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면 동시에 됐죠. 그리고 축을 중심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여기 누르고 축 됐죠. 자, 회전 누르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90도 됐죠. 그 다음에 위로 이동 됐죠. 이게 소화죠. 그죠? 선생님 이 빨간색이 아닙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여기 찍어주고 빨간색 오케이 해주면 소화전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깜빡했는데, 자, 이렇게 넓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를 줄여주면은 어떻게 됐죠? 지금 원이랑 실린더랑 만나면서 막 쪼개지고 있던 구간을 얘가 싹 가려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소화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